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서기 전에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자신의 입장 표명을 위해 수해 복구 차량을 막아서고 비키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그는 연기자이자 PD였습니다. 자, 직접 보시죠. 잠시만요.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니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지금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하니까. 예. 네, 우선 좀 잠깐만 피해주시죠. 저 차부터 피해주셔요. 차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차부터 보내주세요. 앞에. 예. 예,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서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저도 폴란드 출장을 갔다가 인천공항에 귀국하는 즉시 여기 왔고요. 또 이제 전국적인 호우 때문에 열차 탈선 사고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사고 현장들 우선 파악부터 정확히 하고 피해자들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라의 모든 역량을 우리 수해 복구와 피해 확대 예방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재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십시다. 어차피 상황 보면서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될 테니까요. 저는 지금 하고 왔기 때문에 우선 제가 현장 우선 보고 가는 거고요. 앞으로 자, 원희룡은 지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짧게 인사를 나누면서 연락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살짝 웃습니다. 이후 원희룡 주변에 기자가 모였고 주변에서는 뭐예요 이게? 라는 큰 목소리가 나오고 견인 차량 들어갑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여기에 원희룡은 짧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러면서 준비된 멘트가 시작됩니다.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자 뒤에서 현장 관계자로 보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희 차량이 들어온다고 조금만 비켜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원희룡은 뭐야? 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이내 뒤로 물러나고 차량이 지나갑니다. 이후 다시 원희룡 중심으로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원희룡은 주변이 정리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치 시작점을 잡듯이 예 하면서 고개를 찍으며 준비된 멘트를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얘기합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서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마치 오세훈이 12구 참사에서 말했듯이 내가 폴란드에서 막 도착해서 상황을 잘 모른다며 인재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답하며 갑니다. 자, 비켜달라는 현장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원희룡은 현장 복구보다 자신의 비통한 입장 표명이 먼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차 시도에서 주변 분위기가 잡히지 않자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치 방송 찍듯이 고개짓하며 예 하면서 시작점을 잡습니다. 예. 예, 비극적인 사고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웃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비통한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 그게 뉴스를 타야 된다고 지 스스로 연출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원희룡은 오송 참사 현장에서 장관이 아니라 그저 연기자이자 PD였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없던 일정 잡아서 우크라이나로 갔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기가 막힌 해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당장 서울 뛰어가도 상황은 못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없던 일정 잡아서 우크라이나로 갔던 거야 라는 거지 같은 해명이 나왔습니다.
최초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로 방향을 틀었을 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지에 뭐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뭘 협력할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실천기조가 유럽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라고 말하면서 극비 방문을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국내 수해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대통령실은 거기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방문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았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에 수해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했다. 자, 수시로 보고받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한 사람이 15일 오후 4시가 돼서야 총력 대응 지시를 했다. 이 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7월 11일부터 처음 나왔고 12일, 13일, 14일, 15일 계속 사람들이 죽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한 사람이 15일 오후 4시가 돼서야 첫 지시를 합니까?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갔다.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 두 개의 해명을 놓고 보면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현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싶고 피부로 느끼고 현지에 뭐가 필요한지 궁금했던 겁니다. 반면 국내 호우 참사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사이코패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해명을 놓고 봤을 때 과거 윤석열 발언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피곤한 줄 모른다. 자, 이것을 감안한다면 해외 순방 중에 국내 물난리 상황을 보고는 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명분 있는 우크라이나로 돌리자라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참사로 규정이 되자 이 비행기 안에서 사태 원인을 짚고 수많은 지시를 내립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지대 진입 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그 저지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도로 통제만 되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짚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척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나왔던 거죠. 그 한덕수의 중대본에 수시로 보고받고 매일 모니터링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틀 만에 한 겁니다.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 뒷북이고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정말 최악입니다. 자국민보다 타국민을 더 궁금해하고 자국민은 윤석열에게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뭘 자꾸 해달라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무고한 사람들은 벌레 취급을 받으며 죽어갈 것이고 억울한 사람은 길에 넘쳐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